카메라 수신기 OK, 동영상 스위치 온 OK, 송신기 OK. 네. 녹화를 끝내고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카메라에 달려있는 수신기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녹화를 했습니다. 참말로 가끔 있는 실수입니다. 프로듀서 없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번 강좌 대본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알찹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 3가 전철역 6번 출구 한옥마을 그 인근에 있는 현대트레비앙 434호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1부는 왕초보를 위해서 우리가 삼침법을 같이 토론했고요. 2부에는 삼침 아카데미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미 나누어 드린 파일인데요.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USB에 담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PPT 파일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네. 그 이어지는 내용이 하이라이트인데, 그거 준비하는데 4일 걸렸어요. 밤을 꼬박 새기도 했습니다. 한 이틀은. 그래서 내용이 알차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먼저 그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3사부님께서는 어떻게 오행침법의 오의를 깨달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도인 하니까 3사부님이 진짜 도수를 부릴 줄 아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삼도인이 이른바 도수를 부릴 줄 알았다. 즉 인체를 스캔할 수 있는 그러한 도통한 분이었다. 실제 그날 오신 분이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 또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죠. 삼도인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있으셨길래 삼침법의 오의를 깨달으셨을까? 주역에 능하셨다, 명리학에 능하셨다, 하늘에 내린 상의였다, 천재였다, 사명당의 도움을 통해 삼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일단 하늘이 내린 상의였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분 스스로 당신은 둔재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히 천재적인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역에 능했다? 그렇습니다. 삼도인 침구 유결 원서 서문에 보면 주역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 삼도인이 활동하던 시대에 전후로 선비들은요, 집에 사서 삼경 또는 사서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역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비들은 주역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삼도인은 선비 출신이시고 인문학 수양이 아주 풍부하셨던 분이시니까 주역에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삼침을 깨닫기까지 한 과정 중에 하나, 수단 중에 하나였지 only 주역을 통해서만 깨달은 건 아닙니다. 명리학 역시 그러하겠죠. 네. 그런데요, 삼도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삼침법을 깨닫게 되었을까를 밝히고 계셔요. 그분은 10년 이상 공부를 통해서 나는 깨달았노라 라는 점을 삼도인 침구 요결 요통문, 그러니까 삼침법의 주제가 들어있는 요결 요통문에서 밝히고 계시거든요. 여러 번 함께 토론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박혀도 좋은 내용이니까 살펴보십시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용이 재미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 삼두인이 당신이 이러한 병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요결해서 밝히고 계셔요. 좀 난해한 병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다. 삼침법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서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즉 당신의 병증이 결국 나중에 먼 후일에 깨닫고 보니 대장허증의 병증이었다 라고 지금 수리하고 계십니다. 즉 당신이 어떻게 삼진법을 창안하게 되었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등등을 말씀하시는 중이셔요. 당신께서 알아셨던 그 대장어증은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림프암입니다. 림프암, 림포마. 당신께서 그야말로 난치병 중에 난치병인 림프암을 앓으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의 세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무슨 뜻이죠? 사망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제 죽겠거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직 도를 깨닫기 전이시니까 아마 두려우셨을지 몰라요. 나도 이제 죽어가는구나. 내 세 동생과 장조카처럼 나도 이 병으로 죽는구나. 왜? 아니 수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한 사람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치료를 해주지도 못하고 또 병명 진단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 그러니 뭐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그런데 삼도인은 그래 기왕 죽을 바에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우리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금강산 자락으로 들어가면 산굴이 있죠. 그곳에 수많은 의사들을 짊어지고 가서 10년 이상 독학을 하십니다. 하구와 모태부적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완벽한 림포마, 즉 림프암의 증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이 품부 부족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 내가 둔재였나 봐 하시는 말씀이에요. 표현을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차등 재증은 이른바 둔재 머리로 깨닫기까지 너무 힘들었노니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오래고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 공부한 끝에 마침내 깨달았다. 각성케 되었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은 차리를 어찌 알까 보냐. 10년 이상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서 10년 만에 10수년 만에 어떻게 림프암을 깨달으셨을까? 삼침법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셨을까? 여러분, 의대 6년 중에 4년은 본과 2년은 예과, 인문학 수양을 쌓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의대에는 인문학 수양을 쌓고 그리고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삼도인은 10수년 이상 인문학
공부를 하셨거든요. 선비였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했고 글을 읽어도 의서들을 읽어도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추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굴 인근의 수많은 짐승들 사체 혹은 생체 해부도 해보시고 또 금강산으로 들고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1만 2천 봉 중에 첫 번째 봉우리가 여기 향로봉이거든요. 바로 삼굴은 향로봉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 금강산으로 다니시는 분들 땅꾼 뭐 이런 분들 10만이 네 치료도 하시면서 임상 수련을 통해 10수년 만에 마침내 깨닫게 되지요.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나의 머리가 나빠 오래오래 공부한 끝에 뒤늦게 깨달았느니라 라고 밝히고 계셔요. 그런데 경렬이 아니었으면 샅샅이 자구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가면서 네, 추리력, 논리력을 통해 삼침법의 여신한 차리를 깨닫게 되시죠. 자, 삼도인이 어떻게 삼침법을 창안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삼침법을 이해하기 위한 왕도는 없다. only 공부하면 된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방송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10년 이상 공부하셔서 깨달으셨는데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책을 쓰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어떤 땐 이리로 갈까?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네,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왕초보님들 치료 확률, 낫는 확률이 한 30%다. 그거 적은 거 아니에요. 30%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도에 쾌차하더라 라는 것에 너무 천착해서 아니 삼도인은 한 방에 낫게 하셨다는데 나는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삼침법을 정립하실 수 있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알매의 깊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자고 몇 자 외웠다고 경열 몇 개 외웠다고 일도에 낫더라. 아니에요. 네, 10년 이상 공부하세요. 적어도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려면.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있어라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당신이 앓고 있었던 병이 림프암이었음을 시사하고 계시는데 이미 방송 중에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림프암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 단 삼도인이 림프암을 규명하시고 스스로를 낫게 하신 후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 임진왜란의 승병으로 참전하시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사명당을 도와 일본으로 사신으로 다녀오시게 되죠. 여러 번. 그 삼도인 사후 15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 삼도인 침구 요결의 대장증후와 관련된 내용과 똑같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자기 이름을 붙여서 호지킨 림프종이다. 네, 그 병이 림프암이거든요. 서구에서는 여기 닥터 호지킨이 처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의 스승 삼도인께서 호지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을 규명하시고 그 치료법까지 요기를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삼도인이 10년 이상 10수년 동안 공부하셨다라는 것을 추리할 수 있죠. 그리고 불가에 또 그렇게 내려오고. 자,
그러니까 삼침법을 통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가족의 주치의로 활약하시고 싶은 분들 꾸준히 공부하세요. 네, 처음 과제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거리가 너무 멀구나 하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삼침 아카데미에 참여할 거야. 나도 과제물 주면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에 당당히 합격하고 말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여기 이메일 주소 나갑니다.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저한테 지금까지 1, 2, 3강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삼침법 TV, 그리고 자성요법 TV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리포트. 어떠한 리포트? 네. 우리의 몸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있고 각 경맥은 육기적 기운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 각 경맥의 육기적 기운을 해당 장부의 기능과 면역력, 그리고 각 경맥에 정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증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과제를 드립니다. 사지선다형 아닙니다. 네. 논문 형식의 리포트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네. 여기 자막 나갑니다. 이메일 주소. 이것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 달 말미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네, 각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학점 적용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인가? 방법론이라는 일종의 탐구 방법이 있죠. 메소돌로지. 방법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규칙과 평가로부터 확증, 논증과 가설, 특히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결정하게 된다. 때때로 규칙의 체계 자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이 방법론은 탐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다음 다양한 정보 수집, 과학적인 데이터 엄선, 그리고 준비와 수집 중에 배운 교훈과 지식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용 단계 일부가 된다. 사이클이 그리고 계속된다.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매 경맥,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시는 거냐면요, 수태음수 폐 금경서부터 수 고름풍 심포 명문 상호경까지는 이미 했잖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이번 대본을 준비했거든요. 가히 천기 누설급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조하셔서 저와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 발표된 내용,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또 덧붙이시면 됩니다. 각자의 의견을 덧붙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 오늘 함께 토론하시게 되는데요. 삼도인과 같이 사고하자. 12경맥의 육기적 기운은 실제하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몸에 실제하는 기운입니다. 삼도인은 오래전에 이미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삼침법은 근거 중심주의적 학문이에요. 아니, 동의학 자체가 그러합니다. 오늘 내용을 시금석 삼아서 정리하세요. 삼침법 왕초보를 위한 시간입니다. 삼침법 왕초보님들을 위한 강좌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초보, 중급, 그리고 실용요법 적용의 단계에 이미 이르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단계에 이르신 분에게 유치원 과정의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이 학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기를 마찬가지. 솔직한 얘기지. 아무리 쉬워도 생소한 건 다 어려운 거야.
아무리 쉽다 해도 생소한 것은 무조건 어렵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냥 수준 높여보자.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자,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왕초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접하시는 왕초보님 말고 나는 삼심 어느 정도 공부했어. 아니, 나는 삼심에 일가견이 있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도권 한의사이든 제야 침쟁이든 해외에 계신 침쟁이든. 그런데 여쭤봅니다. 족수양상어 담목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정격이라는 것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담허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담정격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호소 증상이 담허증이다라는 판단이 먼저 서야 담정격을 쓰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담허증입니까? 이를테면 12경맥편 중에서 우리가 8편은 했지만 무엇이 심포허증입니까? 무엇이 소장허증입니까? 무엇이 키드니 허증입니까? 무엇이 방광허증입니까? 무엇이 심허증이며 무엇이 대장허증이며 무엇이 비장허증입니까? 무엇이 위허증입니까? 무엇이 폐허증입니까? 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담 정격을 씁니다. 그러면 먼저 삼침쟁이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 병은 담허증이다. 아니다. 승격을 써야 될 담실증이다. 실증. 그러한 허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허증이고 어떤 경우에 실증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담허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생관계 적용으로, 즉 방광수경은 수생목의 관계로 담목경의 어미가 됩니다. 즉 방광은, 장부로 말하면 방광은 쓸개의 어미다. 그렇다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어떻게 담목의 어미의 자격을 행사합니까? 어떠한 능력으로 방광수경이 담목경을 양육합니까? 어미의 자격이 있다 했습니다. 방광수경은 어떠한 어미의 역할이 방광수경의 역할입니까? 그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초보를 위한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는 그냥 오행의 상생, 상극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폐라고 하면 폐의 어미는 비장이다. 폐경의 어미는 비경이다. 고로 비토경의 토요일인 태백과 자경의 토요일인 태연을 보하고 금극목이라 심화경은 폐금경과 상극 관계에 있으므로 심화경의 화열을 사하고 자경의 화열인 어제를 사한다. 네, 거기까지 밖에 말씀을 안 드리는 수준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안 되겠어. 아니, 그건 백날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즉 폐가 과연 비토경의 도움을 얻어서 양육되고 있는가, 즉 비토경은 폐금경의 어미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거 중심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고로 담목경의 어미가 방광수경이라면 방광수경의 어떠한 작용이 담목경의 어미로서의 역할인가, 그것을 주역의 괴상도 좋고 사주팔자 대시오 명리학,
설명도 좋지만 이것이 전 세계의 의료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과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주의적 관찰과 그러한 방법으로의 논술이 필요하다. 오늘 그거 같이 토론합니다.